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수면연구학회와 하는 수면의 비밀 세계 수면의 날 특집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수면연구학회 홍보이사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성심병원 신경과 전진선이고 대한수면연구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항상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수면의 날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세계 수면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해이고 매해 그 슬로건이 달라지는데요. 올해는 이제 수면은 건강의 필수. 저희가 매번 나오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특히 이번에 슬로건은 수면은 건강의 필수라고 해서 저희가 좀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특집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잠을 잘 자려면 실은 특집이긴 한데 저희가 그 사이에 항상 잠을 잘 자는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슬라이드에서도 제가 가지고 오고 뭔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건강한 잠이란 이제 저희가 이제 수면이 건강의 필수니까요. 네. 건강한 잠을 가져야지 결국 건강하게 될 텐데 건강한 잠이란 어떤 거일까요? 일단은 적절한 수면 시간이 중요할 텐데요. 먼저 나이에 따른 적절한 수면 시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먼저 태어났을 때, 그리고 굉장히 어릴 때는 12시간에서 16시간, 10시간 이상 자게 되고, 이제 학교에 가게 되는 이제 어린이, 6세에서 이제 12세 어린이가 되면 이제 수면 시간이 좀 줄어들어서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자는 게 적정 수면 시간이 되고, 청소년 시기에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자는 게 적절한 수면 시간, 그리고 18세 이상의 성인이 돼서는 7시간 이상을 잤을 때 적절한 수면 시간을 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실은 청소년들은 원래 8시간에서 10시간이 지금 필요하고 소화는 더 필요한데 네. 실은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의 성인은 이제 나이가 들어도 일단은 7시간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수면의 또 질을 볼 때 이제 보시면은 요런 그림을 아마 보신 적 있을 텐데 뭐 지금 어린이들은 좀 깊은 잠이 많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게 깊은 잠이고 그다음에 성인이 되면 그 깊은 잠이 조금 줄어들고 나이가 드시면 여기 화살표가 돼 있는 게 자꾸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잠의 구조나 이런 수면의 질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 떨어지는 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랑 꼭 비교해서 뭐 한 번도 안 깨고 자는 게 꼭 좋은 수면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 수면이 변화가 있다는 거는 이해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저렇게 7시간 이상 자라고 하는데 내가 필요한 수면 시간이 이제 환자분들 보면 전 5시간만 자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시간을 자도 졸립다고 하시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필요한 수면 시간을. 네, 사람마다 이 필요한 수면 시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이제 적게 자서 괜찮은 사람도 있고 많이 잤을 때 많이 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먼저 주중보다 주말에 더 많이 자고 있는지, 주중 주말에 수면 시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또 뭐 운전하거나 가만히 있을 때 아니면 이제 중요한 회의 시간 이럴 때 졸린 그런 기분이 드는지 그리고 비교적 규칙적으로 충분히 잘 자고 있는지 그리고 환자들이 혹시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시간 주무시지만 야간 수면 후에 주간에 졸립지 않고 활동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괜찮은 수면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주중과 주말의 수면 시간을 비교를 해서 주중보다 주말에 너무 길게 자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주중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시간만 자는데 실은 보니까 주말에 더 많이 자고 있고 이렇게 운전하거나 가만히 있을 때는 졸리고 또 실제로 규칙적으로 자고 있지 않고 굉장히 불규칙하게 자고 있다면 어떤 때는 5시간을 자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자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물어보고 실은 신경과는 두통도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두통도 더 많이 호소하시고 편두통도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제 수면 일기라고 해서 이제 갖고 왔는데요. 만약에 내가
나는 잠을 잘 자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한번 일기를 써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한테 많이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그냥 쭉 시간이 있고 여기 이제 몇 시에 누웠고 몇 시에 일어났고 내가 이제 잤다고 생각하는 거를 빗금을 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자기는 잠 많이 잔다고 하셨는데 10시간 주무셨어요, 이때는. 근데 앞뒤로 살펴보니까 결국 4시간 반, 5시간 반, 5시간 반 굉장히 잠이 부족한 걸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낮잠을 자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실은 여기가 자정이어서요. 새벽에 자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는 건데 8시에 일어나고 어떤 때는 완전 10시에 자서 오후 2시에 일어나 이런 스케줄이어서 실제로 잠을 많이 자거나 짧게 자는 분은 짧게 자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결국 보면 저렇게 하루는 10시간을 자서 잠을 보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이 부족한 상태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한번 수면 일기를 써보시면 잠을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요즘은 또 앱을 많이 보잖아요. 네. 시계 차고 자서 앱에서 몇 시간 잤으니까 잠이 이렇게 자는 게 괜찮냐고 이제 물어보시고, 저한테 이제 환자분들이 깊은 잠이 자기가 너무 짧은 것 같다고 걱정하시면서 네. 1시간뿐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깊은 잠은 얼마나 자야지 되는 거죠? 네. 저희가 만약에 이제 7시간을 적정 수면 시간으로 했을 때 깊은 잠은 우리가 이제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비렘 수면 중에 약 15% 정도가 되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시간 자는 사람은 1시간 정도 깊은 수면이 있다면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렘 수면 같은 경우는 보통 전체 수면 시간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면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7시간 잤을 때는 렘 수면이 1시간 반 정도 포함이 된다면 비교적 적절하게 자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깊은 잠을 못 자는, 그러니까 7시간을 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잠이라고 하는 그 앱에 나오는 거는 대개는 이제 정말 서파 수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중에 저기 15%고, 실은 어린아이들은 20% 이상 되긴 합니다. 근데 성인이 되면 15%보다 좀 더 짧아지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드시면 더 짧아져서, 내가 7시간 누워있는데 1시간은 깊은 잠을 잤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 앱의 기준으로 1시간이면 잘 잔 거죠, 실은. 네. 그래서 우리가 7시간을 다 깊이 잔 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깊은 잠과 앱이 측정하는 깊은 잠의 느낌이 좀, 그러니까 개념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잠은 저 많이 자는데 언제 자요? 언제 주무세요? 그러면 대중 없어요. 이런 분들이 실은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잠자는 시간 충분하면 실은 좀 불규칙하게 살아도 상관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는 시간이 충분하지만 매일 수면을 시작하는 시간이 다르다던가, 아니면 수면이 어쩔 때는 충분히 자고 어쩔 때는 또 굉장히 적게 자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수면 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두 경우 모두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머릿속에 시계가 있고, 그게 이제 시계들이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을 다,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자극이 불규칙하면 머리 쪽에 신호가 불규칙하게 가면서 결국은 머리에서 그 신체로 가는 그런 신호들도 불규칙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고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정신 건강이나 신체 건강들이 다 잘 유지가 되게 되지만, 만약에 이런 수면 시간이 불규칙적으로 변하게 되면 수면의 질과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우울감도 생기게 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 그리고 고혈압, 그리고 당뇨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의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계가 망가지는 정말 뇌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밖에서 이런 생활하는 거가 우리 시계를 혼란시키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밤에 자다가 깨는 건 어떠냐고, 이제 네. 한 번 정도 깨는 사람도 있고 2번 정도 깬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괜찮은 건가요? 네, 보통 한두 번 정도 깨는 거는 일반적으로 쭉 자는 사람도 있지만 한두 번 정도 깨는 정도는 괜찮다고 할 수가 있고, 저도 자면서 쭉 자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번 정도는 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깨는 횟수가 그 이상이 되고
또 이제 깼는데 잠이 바로 다시 들지 않고 또 이제 그렇게 여러 번 깨는 일 때문에 아침에 피곤하고 또 깼을 때 입이 굉장히 마르고 깨는 이유가 숨이 막 막힌 상태로 코를 골다가 숨을 쉬지 않거나 이렇게 숨이 막혀서 깨어나는 경우에는 뭐 많이 횟수가 꼭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조금 수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뭐 신경과를 방문을 해서 좀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서 저희가 이제 불면이 있는 분들한테 이제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렵다면 이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은 깨서 잠이 안 오니까 자려고 노력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절대 노력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정말 깼는데 잠이 안 오고 말똥말똥하다 그러면 여기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리를 박차고 침대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나와서 근데 뭐 그냥 삥삥삥 돌거나 무슨 뭐 일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나와서 뭔가 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재밌는 일이나 뭐 라디오를 들으셔도 되고 뭐 오디오북을 들으셔도 되고 뭐 책을 좀 봐도 되고 뭔가 약간 어두운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면 약간 잠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자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잠이 오면 다시 좀 들어갔는데 잠을 잘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또 다시 나오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게 그 날은 잠을 다 못 자더라도 결국 앞으로 불면증을 예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잠이 안 오면 자리에서 나와라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의 질을 방해하는 수면 환경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을 하지만 실제로 저는 지키지 못하는 건데요. 누우면 버릇처럼 핸드폰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밝은 블루라이트를 쏘게 되면 잠에서 굉장히 이제 각성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기 전에 뭐 굉장히 오랫동안 TV를 본다던가 아니면 핸드폰을 바로 자기 직전까지 들고 있다가 자게 되면은 수면에 드는 시간도 굉장히 늦어지게 되고 수면의 질도 이제 나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암막 커튼은 어떨까요? 암막 커튼. 뭐 밝은 빛이 주변 환경이 밤에 자기 전에 너무 밝아서 그런 경우에는 암막 커튼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제 잠을 아침에 깨는 게 좀 어려운 분들, 그래서 깨는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늦게 깨고 또 늦게 자고 이런 분들한테는 아침에 들어오는 햇빛이 굉장히 중요한데 암막 커튼이 너무 성능이 좋은 걸 쓰다 보면 아침에 햇빛을 받지가 못하기 때문에 깨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그날 이제 밤에 잘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기 전에 또 TV를 틀어놓고 잔다는 분들도 있고 무서워서 불 켜놓고 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 너무 뭐 조용하면 잠이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TV나 불은 어떨까요? 네, 생각보다 잘 때 밤이 이제 어두움이 무서워서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밤에 불을 켜놓고 자는 경우들이 꽤 있으신데요. 이게 뭐 굉장히 아주 밝지 않은 빛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밝은 빛은 이런 빛 자극 자체가 머리에 있는 생체 시계를 흥분을 시키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각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는 밤에 분비되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면이 방해가 돼서 수면 생체 리듬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늦게 자게 되고 또 늦게 일어나는 그런 지연성 수면 양상을 가지게 돼서 결국에는 밝은 빛을 쏘이면서 자게 되면 수면에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TV는 만약 정 잠이 안 오면 잠깐 나와서 보시다가 끄고 다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이건 다 웬만하면 불을 끄고 이제 자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 주행성이니까요. 그 잠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어떤가요? 저는 실은 커피를 마셔도 잘 자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대여섯 잔을 뭐 습관처럼 마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카페인이 수면에 영향을 진짜 미치기는 할까요? 사실 저도 커피를 마셔도 굉장히 잘 자는 편이었는데 최근 뭐 한 2, 3년 정도 나이가 점점 들면서 확실히 커피를 마시면 잠에 영향이 이제 미친다는 거를 좀 이제 몸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진 않지만 평상시에 마시는 것보다 카페인 양이 좀 많아서 원래 3잔 먹는데 4잔 정도를 마셨거나 아니면 잠들기 좀 이제 저녁 시간에 커피를 마셨다거나 이런 일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잠이 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상시보다 좀 길어지게 되고 또 자다가 평상시보다 뭐 한 번 깰 거를 2-3번 깨게 되고 또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전체적인 수면 시간도 좀 줄어드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은 이제 커피를 당연히 직전에 먹으면 영향을 받지만 또 이제 연구에서 보면 커피를 3시간 전이나 6시간 전에 먹은 경우에도 실은 위약을 마신 경우랑 비교했을 때도 훨씬 잠자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다가 깬 시간도 늘어나고 오히려 이런 경우는 3시간 전에 마셨는데도 자다가 깬 시간이 뭐 40분에 가까워져서 아주 오전에 마시지 않은 거면 조금 늦게 마신 거면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리고 나이가 들면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예전보다 좀 잠도 좀 깨고 그렇다면 한번 내가 실은 예전에는 커피를 이렇게 마셔도 괜찮았지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에 이제 퀴즈인데요. 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마신 사람은 이제 누구일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험 공부하려고 스누피 캐릭터가 그려진 커피맛 우유를 마시는 의대생, 당직을 서기 위해서 에너지 드링크를 사 마신 인턴 선생님, 회진 시간 때 혼나고 답답해서 뭔가 이제 이런 콜라를 마신 전공의, 그리고 이제 밤을 새워서 발표자를 만들고 출근길에 그란데 사이즈 라떼를 마신 이제 교수가 있습니다. 네. 뭐 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수 같고 보기만 해도 잠이 깨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쵸. 실은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생각보다 커피 우유 이게 되게 카페인이 많더라고요. 양 용량이 커서 그런지.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많이 먹는다 해서 조금 안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이제 뭐 에너지 드링크, 콜라에도 실은 있고 커피에 당연히 있고. 그래서 이제 콜라도 많이 마시는데 콜라를 인지를 못하고 난 커피는 안 마시는데 콜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이 또 잠의 질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인 함량을 제가 좀 찾아왔는데 뭐 커피 음료나 이런 전문점 커피 그리고 커피 믹스에도 다 들어있고 콜라에는 한 반 정도 들어있지만 에너지 음료, 녹차, 커피, 우유, 초콜릿, 홍차, 우롱차, 마테차, 바카스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마시거나 많이 먹으면 확실히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운동이랑 수면에 대해서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운동이 되게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운동과 불면증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잠을 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게 돼서 잠을 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신 분들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수면의 질도 높아지게 되고 또 수면 효율이 높아져서 누워있는 시간 대비 잠을 자는 시간의 비율이 높아지고 또 이제 주간 동안에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잘 이제 문제 없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구에서도 6주 동안 유산소 운동한 건데 했더니 이제 확실히 운동을 한 군이 잠드는 그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 이렇게 돼 있고 운동을 하지 않은 거랑 비교했을 땐 별 차이가 없었던 거여서 유산소 운동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운동에는 또 다른 운동으로는 이제 자전거 타기. 뭐 집에서 사이클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요즘에 이제 이런 밖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전거 타기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근력 운동이 가능을 해서 하체와 이제 복부 쪽에 운동이 되게 되고 또 이제 자전거 자체를 하면 부상이나 관절 통증의 위험이 적을 수가 있고 또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로 타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적은 운동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기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체중이 줄어듦으로써 수면 무호흡증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자전거를 타봐야겠어요. 그다음에 요가도 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요가를 한다고 잠을 막 다 잘 자는 건 아니지만 이제 수면이 개선이 되고 스트레스가 완화되면서 이렇게 뭐 자전거 같은 운동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나 여성, 임산부, 노인에서 수면의 질이 개선됐다고 돼 있고요. 약간 이제 명상 효과도 좀 있고 호흡 기법을 통해서 이완도 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서 불면증 있는 분들한테 증상이 완화가 된다고 돼 있고 이런 이제 우리 요즘 이제 이런 헬스클럽에서 많이 하는 이런 저항 운동 있잖아요. 근력 운동. 이런 것들도 실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가슴 운동, 벤치프레스, 팔 운동, 뭐 복근 운동, 다리 운동 다 운동이 결국은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언제 운동을 해야지 좋은지, 언제 운동을 하면 안 되는지인데 요즘 실은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고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야간에 하는 운동이 과연 문제가 있을까요? 너무 이제 그 자는 시간과 거의 이제 근접하게 바로 자기 직전에 하는 운동은 조금 나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저녁 시간이지만 자기 잠들기 한 2시간에서 4시간 전에 하는 운동은 수면을 방해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면 2시간
시간보다 수면을 취하기 2시간 전에 고강도 운동,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면까지 가는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 수면의 첫 3시간 동안에는 이런 증가된 맥박이 계속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격렬한 운동을 자기 직전에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개인의 일주 리듬에 맞춰서 저녁형 인간인지 아침형 인간인지 맞춰서 결정을 해야 되고, 저녁형 인간이 갑자기 미라클 모닝 한다고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운동하면 오히려 더 다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규칙적인 게 역시 중요하고요. 저녁에 해도 실은 생각보다, 예전에는 저희가 6시간 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연구 보면 2시간에서 4시간이고, 근데 개인별로 실은 다르고, 또 불면증 환자에서 시행 시에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못 자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아마 시행을 해보시고 오히려 잠이 안 오는 것 같으면 시간을 좀 조절하는 게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건강한 수면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질문을 이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보다 주말에 더 많이 자고 있나요? 그러면 저는 그런데 이게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죠. 수면 부족을 나타내는 거고, 주말에 시차가 3시간 이상의 1박 2일 해외여행 스케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회적 시차라고 부르는 건데, 이 비욘디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주말에 우리 확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거의 시차 뭐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3시에 자서 뭐 10시에 일어난다. 이러면 결국 3시간 시차가 되는 대로 해외여행 갔다가 바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머리 시계를, 생체 시계를 교란시키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하고 있는 거지만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이 드는 경우도 이게 깊은 잠을 자거나 잠이 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겠죠. 네, 그래 좋지 않겠죠. 누우면 핸드폰을 끄시고, 저녁 때나 잘 때 침실 및 집이 어두운가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어두운 게 지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불 꺼주세요. 그럼 아침에 일어날 때 빛이 잘 들어오나요? 너무 성능 좋은 암막 커튼은 아침에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이제 너무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한테는 그 암막 커튼을 좀 성능이 좀 나쁜 걸로 바꾸시는 것도. 네, 그러니까 뭐 집이 너무 어두워서 자는 게 그러니까 너무 환해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면 굳이 암막 커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커피는 하루에 2-3잔 이하로 점심까지만 마시고 있나요? 네, 그래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자기 직전까지 커피를 마시는 분들은 잠을 아무리 잠이 드는 시간이 짧더라도 수면 시간, 전체적인 시간이나 또 중간에 깨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커피 양을 좀 줄여보시고 먹는 시간도 좀 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야식 당연히 부족했죠.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마르고 머리가 아픈가요? 그래서 뭐 많이 깨면서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아프고 입이 마르는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것들을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코 고는 소리에 깨거나 무호흡이 있다고 들었다면 역시 수면 무호흡이 있으니까 이거는 수면 클리닉에 방문하셔서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잠이 잘 오지 않거나 낮에 자꾸 졸린가요? 이런 증상이 이제 나 혼자 해결할 수가 없다면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아까 잠 오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서 다른 일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화장실에 여러 번 가는 경우, 또는 밤에 잠꼬대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증상이 있거나 예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된다면 한번 나의 잠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밤에 잠꼬대하고 소리 지르는 거는 뭘까요? 연세가 50대 이상에서 잠꼬대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에는 이제 꿈을 꾸면서 그런 움직이는 렘수면 행동 장애나 아니면 가끔은 이제 심한 수면 무호흡증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움직임 자꾸 깰 때마다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면 클리닉에서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서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울하고 의욕이 없는 것도 이제 우울증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될 수도 있고, 잠을 못 자서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마음이 든다면 잠자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질문이 이제 많이 나와갖고요. 질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수면을 잘하는 방법이 이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웬만한 거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 20대부터 수면 시간이 깊은 수면이 3-4시간이 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거의 가수면 상태로 소리가 다 들리고 이제 힘들다고 이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전체 몇 시간을 주무시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실은 깊은 수면 시간이 네, 3-4시간이면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낮에 피곤하냐, 졸리냐, 뭐 그런 게 또 이제 내가 정말 잠을 못 자느냐고 나는 되게 얕게 자는 것 같은데 실은 낮에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지 않다면 생각보다는 괜찮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역설불면증이라고 해서 잠을 잤는데도 잠을 잔 걸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간 증상이 한번 어떠신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선생님께서 네. 60세이시고 잠을 전혀 못 자서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날밤을 새시는 분이시고 뭐 뇌수술도 하셨고 매일 수면제를 먹고 계시고 모야모야 약도 먹고 계시고 수면제를 먹는데 그래도 되는지 그리고 뭐 그것 때문인지 인지력이 계속 떨어지고 낮에 낮잠도 전혀 못 주무시는 분이시네요. 그래서 매일 먹으면 수면제 때문에 치매가 온다는 게 사실인지가 제일 궁금하신 것 같으신데요. 뭐 사실 이게 뭐 여러 연구들이 있고 치매를 좀 이제 기억력을 나쁘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연구들도 있고 사실 뭐 그렇지 않고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결론이 내려진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불면 자체가 치매의 어떤 증상일 네. 수도 있고 아니면 불면 때문에 그런 거지 실은 수면제 자체라는 건 아직은 그렇지 않아서 잠 못 자고 수면제 도움을 받고 수면제 부작용이 없으시면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드시고 뭐 줄일 수 있는 행동 치료와 함께 줄일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원테이크님이 예민한 성격이라 잠이 잘 안 오는 걸까요? 차 같은 데서 잘 자는 사람 보면 엄청 부러워요 말씀하셨는데 차 같은 데서 잘 자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차 같은 데서 잘 자는 거는 잠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정말 무호흡이 있어도 그러시는 거여서 그거를 꼭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코로나 백신 맞고 3주가량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이런 사람이 많고 원인이 뭔가요? 했는데 사실 뭐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사실 코로나 백신 맞고 그 백신 자체 때문에 굉장히 뭐 열도 나는 분들도 있고 뭔가 이제 기운이 없고 이런 거 자체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저도 좀 그러긴 했었는데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면 뭔가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좀 불안감이 있으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유들로 잠을 못 자게 되고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컨디션이 나쁘면서 못 자게 되는 게 이제 급성 불면증이 됐다가 이후에 지속되면서 만성 불면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스터샵님은 베개 추천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저희는 실은 뭐 특정 베개가 더 좋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내가 편하게 잘 수 있으면 좋은 건데요. 너무 높은 베개는 약간 특히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이 고개가 이렇게 제껴지면서 오히려 무호흡을 좀 나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목이 안 좋거나 그러시면은 뭐 경추 베개도 괜찮고 본인이 그냥 편하신 저도 그냥 아무 베개나 잘 잡니다. 그렇게 부럽네요. 하시네요. 네. 다음은 나쁜 생각이 들고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주무시고 나쁜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셨는데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나쁜 생각이 들 때는 사실 뭐 그런 생각이 자꾸 누워서 들면 계속 누워 있으면 더 그런 생각들에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잠이 안 오고 자꾸 나쁜 생각이 들 때는 침대 말고 밖에 잠깐 나가서 다른 일들을 좀 해서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지금 나쁜 생각이 드신다고 하시는데 이제 우울하고 이제 그러시면 제 생각에는 우울증 치료를 함께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면제와 우울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이게 불면증과 우울증은 상호관계가 아주 이제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면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상진님은 저희 어머니가 편두통이 자주 있으시고 검진 결과는 이상이 없고 아버지는 코골이가 심하신데 코골이로 깊게 잠을 못 드시는 게 잦은 편두통의 원인이실 수 있을까요? 했는데 아버님이 코를 골아서 어머님이 잠을 못 자서 편두통의 원인이 된다는 걸 물어보시는 건지 아버님에게도 편두통이 있어서 코골이가 연관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건지 조금 애매한데요.
일단 편두통은 네, 사진 찍으면 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두통을 일으키는 그런 두통을 느끼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게 편두통이어서 아버지로 인해 어머니가 편두통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왜냐면 잠을 잘 못 자고 계속 깨니까 잠을 충분히 자야지 두통이 좋아지는데 네 그래서 각방을 쓰시거나 아버님의 코골이를 치료하시는 게 어머님의 편두통을 악화를 막는 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불 끄고 자야 되겠죠. 네, 최윤정님이 불 끄고 네네. 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불 끄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전 2시간 전 적어도 해서 그냥 환한 것보다는 어둡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환경이 아주 나쁜 환경이에요. 여기가 너무 환하거든요. 네네. 저희의 잠을 지금 저희가 포기하고. 네, 그 다음은 네, 선생님, 저는 하루에 4, 5시간을 37년째 주무시는 갱년기 여성이시고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 중간에 자꾸 깹니다. 갱년기 여성의 불면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저도 잠을 굉장히 잘 자는 사람인데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1, 2년씩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최근에는 예전에 깨지 않았었는데 요새는 좀 깹니다. 그래서 중간에 깨는 게 뭐 그냥 한두 번, 두세 번 요 정도면 자꾸 깨고 잠이 다시 들 수 있다면 그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수면 중간에 각성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정상적이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그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지만 그게 너무 잦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깼을 때 입이 마르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럴 때는 혹시 중간에 수면을 깨게 하는 다른 요인이 있는지를 좀 평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갱년기 여성들이 불면증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요. 실은 이제 뭐 이런 얼굴이 화끈화끈하다든가 그런 이제 그런 증상이 있어서 깨는 거라면 실은 호르몬 치료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뭐 지금 필요하다면 수면제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한테도 수면 무호흡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윤희님은 잠이 좀 짧으신 편인 것 같긴 해요. 4, 5시간을 37년째 자고 특별히 낮에는 문제가 없으셨다면 원래 짧은 잠인데 자주 깨는 이 갱년기 이후의 불면증은 다른 수면 장애가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원테이크님이 새벽 잠이 안 오면 담배를 피우신다는데 니코틴도 불면증의 원인일까요?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 있죠, 니코틴도.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버티다 결국에 졸피뎀을 드시는데 드라마틱한 졸음은 안 온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스케줄로 주무시냐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새벽에 거의 깰 때가 돼서 졸피뎀을 먹으면 원래 내가 이제 내 머릿속 시계가 깨니까요. 졸피뎀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일찍 먹어도 또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만성으로 그러신 경우는 제 생각에는 수면 클리닉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취금님. 이치금님, 선생님 저는 커피 투샷만 먹어도 꿀잠 자요. 왜 그럴까요? 투샷을 한 번만 드시면 저도 4샷을 먹지만 아침을 먹으면 꿀잠을 잡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커피를 뭐 저녁 이후에 먹게 되면 아무래도 가끔 너무 피곤하면 잘 자는 날도 있는데 확실히 잠을 자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운이 뭐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꿀잠 주무시니까 좋은데 이제 새벽이 좀 더 깨시는지 한번 보시고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커피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것 같아요. 행동하는 구독자님은 잠자기는 1시간 내외로 작은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되는데 그거를 어렵게 회피하고 자다 보면 소변을 누고 다시 누웠을 때는 입을 벌리고 자고 네 새벽에 여러 번 이제 화장실 가시고 네 작은 소리 민감하다고 이제 하셨는데 소변을 자주 보는 거는 잠이 얕아서 이제 진짜 그러실 수 있고요. 깨면 이제 화장실이 약간 이제 소변이 차 있으니까 화장실에 가게 되고 그리고 입을 벌리고 주무신다고 하시는 거 봐서는 수면 무호흡이 좀 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대방님은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깨어나는데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나요? 좀 전에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시간에 뭐 어떤 이유로 잠깐 깨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방광에 소변이 차 있기 때문에 소변을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새벽에 자꾸 이제 깨는 원인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좀 보게 돼야 되고 또 한 번 그 시간에 깨게 되면 계속 같은 시간에 이제 수면 습관이
습관이 그런 식으로 돼서 같은 시간에 깨게 돼서 화장실을 또 그때 가야지 뭐 이제 몸에 불편하지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깨는 이유를 찾아보고 자꾸 그 시간에 이제 깨는 게 불편하실 때는 약간 저도 그런 적이 좀 있긴 한데 화장실 가고 싶은 걸 좀 참고 그냥 좀 지나게 되면 그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며칠 지나게 되면 그 시간에 잘 안 깨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잠이 이렇게 얕은 잠, 깊은 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얕은 잠이 있을 때 깨게 되는 거여서 뭐 한 번 그래서 깼다가 다시 주무시면 문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서범님은 조수정이 가장 부작용 없는 수면제라는데 사실인가요? 글쎄요. 수면제가 모든 사람한테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조수정은 그냥 수면제 종류 중에 하나고, 약간 수면의 그 작용 시간이 길어서 수면의 유지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약간 맛이 좀 금속 맛이 난다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제마다 조금씩은 다 부작용이 있고, 저게 시간이 조금 기니까 오히려 낮에 몽롱하다고 하실 수도 있어서, 그거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모르겠다님이 내가 아는 사람은 큰 충격으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잠을 자다가 3시간에서 5시간 잠을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눈이 빨개지고 위가 안 좋아지면 이러다 큰일 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실제로 뭐 수면이 너무 부족한 상태로 오래 가면 이제 건강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이제 그렇게 이제 최근에 잠을 이제 못 자게 되고 못 자게 되면서 이제 위가 안 좋아지는 일이 꼭 이제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원인들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봐야겠고 그런 큰 충격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정신건강의학과적인 문제들도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유아님은 멜라토닌 복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셨습니다. 멜라토닌이 일반 수면제처럼 이제 뭐 외국에서 사와서 슈퍼마켓에서 파는 사와서 이렇게 드시기도 하고 뭐 외국 갔다 오면 선물로 막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머리에는 멜라토닌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멜라토닌을 먹는다고 뭐 잠을 더 못 자는 사람이 더 잘 자는 건 또 아니고 또 잘 자는 사람이 멜라토닌을 먹으면 더 잘 자는 건 아닙니다. 단지 멜라토닌이 떨어져 있는 이제 나이 드신 분한테는 이게 수면에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도 실은 멜라토닌을 처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에서 멜라토닌 쓰는 경우는 아까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멜라토닌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미리 몇 시간 전에 주면은 좀 잠자는 시간을 땡길 수가 있어서 좀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로도 멜라토닌을 이제 렘수면 행동장에서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시고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선생님 저는 꼭 생리 2, 3일 전부터 잠을 못 자요. 이건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야 할까요? 뭐 이게 너무 불편하면 뭐 이렇게 이렇게 주기를 조절을 하거나 이제 그런 생리전 증후군을 조절을 할 수 있는 약들을 써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생리가 전후로 해서 그런 생리전 증후군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두통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이제 굉장히 불편감이 있다면 생리전 증후군들을 조절을 할 수 있는 약들도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진님은 잠자려고 눈 감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 2시간 넘게 깨어 있다면 치료가 필요한 걸까요? 불면증이 어느 정도로 심해야 약을 쓰는 건가요? 2시간은 어떻게 아시는 건가요? 시계를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계를 보시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고 이게 불편해서 그 다음날 잠이 안 와서 괴롭고 그 다음날 피곤하고 집중도 안 되고 이렇다면 치료를 하시면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냥 깨어있는 것 같지만 뭐 주무시는 분들도 실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거는 환자분이 얼마나 불편하다고 느끼시냐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정말 2시간 동안 잠들기가 어렵다면 뭐 약을 써볼 수 있고 또 약물 치료가 아닌 비약물 치료도 해볼 수 있고 오늘 배우신 거 있죠. 잠이 안 오니까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고 어두운 환경으로 나가서 다른 일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다가 좀 졸리면 다시 들어가고 들어갔다 다시 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잠이 안 오시면. 네, 그 다음은 민팔씨님은? 네, 민팔씨님 잠을 잘 때 꿈을 많이 꿉니다. 그래서 개운하게 못 잘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식곤증 때문에 너무 힘든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먼저 잠을 잘 때 꿈을 많이 꾸는 경우는
뭐 꿈 자체를 많이 꾸는 렘수면 행동장애 같은 질환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깨고 꿈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개운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동반된 수면 질환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들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식곤증 때문에 힘든 상태 사실 뭐 먹으면 다들 이제 많이 졸리게 되는데 그게 너무 심한 경우에는 조금 뭐 식사량을 조금 저는 줄여본다던가 아니면 뭐 효과가 좀, 있나요? 네, 좀 카페인을 같이 좀 식후에 먹는다던가 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실은 이제 식곤증이 점심에 살짝 졸린 거는 약간 정상적으로 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꿈을 많이 꾸고 개운하게 못 자고 또 아마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하시거나 잠자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졸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꿈을 많이 꾸는 거는 꿈은 누구나 꾸는데 우리가 기억을 원래 못하는 게 정상인데 기억을 좀 하게 된다는 거여서 꿈을 지금 이제 전지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울 만한 수면장애 있는지와 그리고 본인이 한번 일기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진짜 내가 잠을 잘 자고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고 뭐 필요하다면 코골이나 수면무비 의심된다면 수면다운 검사 같은 것도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크앙님 선생님 저는 편두통이 잦은데 자기 전까지 심하다는 거죠. 괜찮다가 새벽에 편두통으로 깨면 아픈 게 심해서 잠을 못 들어요. 신경과 약 처방받아서 먹고 있지만 잠자다가 아파서 깨면 그 뒤로는 못 자요. 이걸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힘들어서요. 아마 편두통이 잦은데 그게 뭐 괜찮다가 새벽에 주로 뭐 깬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새벽에 깨서 그런 경우에는 뭐 이게 이제 실제로 편두통 때문인지 아니면 동반된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두통이 있는 건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수면 무호흡증이 확인이 된다면 그 부분을 치료를 하면 아마 그런 두통이 수면과 연관된 두통이 좋아지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봤는데 뭐 검사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없고 그냥 두통이라면 두통 약들을 좀 이제 밤에 좀 효과가 있는 약들을 좀 사용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커피를 많이 드시지 않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가 잠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커피를 많이 마시면 두통이 유발되거든요. 근데 커피를 이제 효과가 이제 떨어지는 새벽에 혹시 머리가 더 아프신 건 아닐까 해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스마일님은 스틸록스하고 로라반정하고 멀타핀정 이렇게 세 가지를 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됩니까? 뭐 이렇게 많이 드신 분들 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만나서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드시면서 좋아지시면 이제 약을 줄여가는 방법을 하면 되고요. 혼자서 줄이기가 어려우시면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불면증 행동 치료가 있거든요. 그걸 같이 하시면서 약을 서서히 줄이시면 되고 또 근데 갑자기 끊으면 잠 못 잡니다. 그래서 갑자기 끊는 거는 전혀 권유드리지 않고요. 뭐 한 가지를 뭐 반알씩 해서 천천히 줄이는 거를 그 치료받으신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님 80님은 컬러 꿈을 꾸시고 생생하게 코골이 수술 권유를 받긴 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꿈을 컬러로 꾸신다는 게 원래 꿈은 컬러로 안 꾸시나요? 저도 컬러로 꿈을 꾸긴 하는데 아마 생생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이제 꿈을 많이 기억하는 게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제 코골이가 있고 아마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서 수술 권유를 받으신 것 같은데 수면 무호흡증이 해결이 되면 아마도 꿈을 기억하는 게 줄어들어서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술을 권유 받으셨는데 뭐 요즘 양압기도 있어서 양압기를 먼저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뭐 그걸로 치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전치십주님은 밤에 4-5시간 자고 낮에 1시간 정도 낮잠 자는 걸 유지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 밤에 좀 길게 자고 낮에는 한 30분 이내에 낮잠을 자는 게 좋기는 한데요. 일하시는 스케줄에 따라서 실은 저렇게 해도 뭐 계속 규칙적으로 한다면 괜찮으실 수 있는데 밤에 4-5시간을 조금 더 만약에 길게 더 잘 수 있다면 정말로 잠이 짧으신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5시간에 1시간에서 다 합해서 6시간. 근데 혹시 더 잘 수도 있다면 더 주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지니조님. 자다 깨면 확 더운 느낌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늘 더워요. 자다가 더워서 깨는 건지 수면 무호흡증 증상일까요? 자다 깨면 확 더운 느낌이 드신다는데 아마도 약간 뭔가 심박동이 이게 올라가고 그런 이제
뭔가 이제 아마도 그런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게 있거나 하시면 깨기 직전에 여러 가지 이제 혈압도 좀 올라가고 명악동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약간 덥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자꾸 있으시면 수면 무호흡증 같은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지 좀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혈압이나 맥박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주 흔하게 듣는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 네네. 폐경 증상일 수도 있지 네, 않을까요? 맞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XN 읽을 수 없는 이 이름을 가진 분은 졸피뎀은 자주 먹으면 내성이 생기나요? 하셨습니다. 네,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성이 생기고 용량이 올라가고 효과도 좀 떨어지고 그럴 수는 있어서 드시면서 뭐 무조건 갑자기 끊는 게 아니고 역시 좀 잠을 잘 주무시면 반으로 잘라서 먹다가 괜찮으면 끊어보는 거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리샘님, 매일 2시간밖에 자지 못하는데 당뇨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뭐 2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게 꼭 뭐 당뇨랑 연관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뭐 당뇨 때문에 혈당의 변화가 너무 심한 경우에 물론 혈당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에 좀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좀 더 다른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오히려 매일 2시간 만에 자지 못하시면 당뇨가 심해질 것 같아요. 네. 심해집니다. 그거는 확실히 조절이 잘 안 되고 왜냐하면 밤에 계속 깨어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자율신경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잠을 잘 자야지 당뇨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잘 될 것 같고요. 그 고지만님 인간이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잠만 잔다면 몇 시간 자야 하나요? 제 친구 진짜 너무 조금 자고 열심히 사서 걱정돼요. 글쎄요, 이게 필요한 시간을 저희가 정말 최소 시간은 5시간이라고 하긴 하는데 5시간만 계속 자면 피곤해서 생활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생존을 그리고 이제 이게 갑자기 뭐 며칠 못 잔다고 죽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계속 만성적인 그런 합병증 저희가 말씀드린 뭐 그런 심혈관 질환 뭐 실은 이제 사망률도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 잠을 적게 자면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잠을 늘리는 게 좋겠고 지금은 아마 나이도 젊고 해서 저렇게 괜찮으실 건데요. 시간이 지나면 저걸 참기가 어렵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피곤하게 되면서 다른 신체 질환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잠을 좀 주무시도록 꼭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골이는 꼭 치료해야 하나요? 네. 뭐 코를 좀 골지만 뭐 특별히 수면 무호흡증이 없거나 하시면 꼭 치료할 필요는 없지만 옆에 있는 분이 너무 이제 같이 주무시는 분이 힘들어 하신다면 뭐 혹시 뭐 다른 동반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들은 이제 코골이만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실은 어른들은 코골이가 아주 조금 약하고 네. 그럼 아주 약간 경한 수면 무호흡증이 있거나 뭐 코가 막히면 코골이가 있는데 코골이가 있을 때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꽤 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호흡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현리 님은 낮잠을 잘 자는데 낮잠이 밤잠에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낮잠을 자는 게 좋은가요? 안 자는 게 좋은가요? 하셨는데요. 실은 이제 나이가 어릴 때는 낮잠을 다 잡니다. 낮잠을 자는 게 필요하고 근데 낮잠을 많이 자면 밤잠에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낮에 많이 자면 밤을 못 자게 되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 있고 우리는 적어도 주행성이기 때문에 실은 밤잠이 더 주가 되어서 일부러 낮잠을 자는 게 꼭 필요하지는 않고요. 너무 졸리면 한 30분 정도 그 점심시간쯤에 자는 거는 뭐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그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일부러 낮잠을 더 자려고 애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저희한테 저희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 잠을 좀 안 주무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항상 피곤합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질문이 거의 끝나가고 아마 마지막 질문, 일 것 같은데요. 제제님이 어릴 때부터 불면증에 잠도 잘 깨고 자기 전에 갑자기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는데 공황 증세일까요? 그리고 자려고 누웠을 때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이런 경우가 흔한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야간 공황장애가 있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생각보다 꽤 이제 있는 것 같고 뭐
이게 이런 일이 자꾸 그 자는 순간에 반복이 되다 보면 자꾸 이제 자려고 누웠을 때 이제 어둡고 그 장소에 갔을 때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자꾸 들게 되고 불안한 마음이 느끼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공황 증세에 대해서 좀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성적으로 자꾸 반복이 되면 불면증이 만성불면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질문만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귀염님이 알츠하이머 환자가 집에 있는데 낮에 잠을 엄청 주무시는데 이거 못 자게 해야 하나요? 네, 저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분은 분명히 밤에는 잠을 잘 못 자고 계실 건데요. 낮에 잠을 안 주무시게 하고 햇빛에 많이 쏘이고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실은 조금이라도 밤잠을 돋게 하고 인지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셔서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수면의 날 뭐 특집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좀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광고할 게 하나 있는데 대한수면연구학회 수면의 날 저희가 기념을 해서 지금 저희가 슬라이드 중간중간에 이런 나무늘보의 이런 수면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저희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요거를 공짜로 이렇게 다운을 받으셔서 뭐 지인들이나 뭐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친구들이랑 사용해 보실 수 있고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모티콘이긴 한데 카톡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유미의 세포들이라고 혹시 유명한 네, 그 웹툰 제가 저의 최애 만화 중에 하나인 건 이동건 작가님께 저희가 의뢰를 해서 굉장히 짧지만 중요한 수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이런 그 웹툰을 저희가 제작했고 역시 저희 수면연구학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미가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지금 피곤하고 굉장히 졸린 표정으로 왜 유미를 이렇게 만든 게 뭔지 명탐정 세포가 이제 밝혀내는 그런 이제 만화가 있는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